네, 광고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그 광고 듣기 전에 청취자분께서 질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에 5명 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정확하게 좀 제가 설명 좀 들어봤습니다. 승객만 얘기를 한다면 4명까지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까지 포함하면 5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5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를 빼고 제외하고 승객 4명까지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박원석의 밑줄 시간입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밑줄 그어볼 뉴스. 국민의힘 본선 주자 4명 확정됐습니다. 이게 벌써 설정이 뜨겁습니다. 예. 네. 나경원 후보는 스스로를 나이팅게일, 그다음에 오신환 후보는 이제 나경원 후보를 나경영 이렇게 좀 서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 상황 좀 당연히 이거 이제 본경선 진출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서로 비판 수위 높아지는 거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나경원 후보가 4명 본선 진출자 중에 예. 지금 선두를 달리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오신환 후보는 추격하는 입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제시한 공약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공약 내용은 그런 겁니다. 서울에서 결혼해서 출산까지 한 그런 신혼 청년 부부에게 1억 1,700만 원까지 최대 이자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경원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은 서울에서 결혼한 청년 신혼부부 만 39세 미만이죠. 연소득 7천만 원 미만의 그 소득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서 토지 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 그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어떤 의미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신환 후보는 이걸 아마 이제 저출산 대책으로 이해를 했던 모양이고, 예. 과거에 이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아이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 이런 저출산 공약을 했었거든요. 예. 거기에 빗대서 나경영이냐 이런 비판을 했던 거고, 예. 아마 이제 나경원 후보는 내 공약을 잘못 이해했다. 예. 모든 이제 39세 미만 그 신혼부부에게 무조건 1억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 연령은 39세 미만이고 연소득 7천만 원 미만의 토지 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그런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경우에 최대 1억 1,700만 원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이자를 서울시가 대신 내준다는 얘기죠. 예. 이런 어떤 반론을 주고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같은 당내이긴 하지만 경선이다 보니까 예. 서로 간의 공약 검증 과정에서 다소는 좀 이제 이 긴장감 있는 그런 비유도 오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 본선 주자가 4명 가려졌기 때문에 3월 4일 날 후보를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향후에도 이렇게 좀 이 정책과 관련해서 비전과 관련해서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예. 자,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에게 끌려다닐 수 없다. 우리도 서울시장 후보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금태섭 안철수 회동 이거는 좀 반기는 듯한 그런 분위기더니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중으로 좀 읽어야 되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 특유의 기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한 거죠. 예. 금태섭 안철수 이른바 제3지대 단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이기겠다. 예. 라는 어떤 그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지금 진행되는 그런 이 경쟁 상황에 대한 견제이기도 하고 또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네. 그런 전략이기도 하고 예. 워낙 그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에 능수능란한 분이다 보니까 예.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원샷 단일화도 제안을 했었고 일각에서는 입당 얘기도 오가고 했는데 결국에 상황이 정리되는 이 흐름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 의도대로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될 때까지 단일화는 없다. 그 뒤에 가서 네.
단일화를 뭐 추진을 하더라도 해보자. 근데 이렇게 시간을 벌면 벌수록 큰 당 쪽의 이 구심력이라는 게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 당력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네. 아마 애초부터 김종인 그 위원장은 이제 그런 점을 노렸던 것 같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좀 일찍이 추진하고 싶었으나 네. 현실적인 힘의 한계와 또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완강한 그런 입장에 밀려서 제3지대 단일화로 일단은 후퇴했는데 아직은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예. 야권 후보들 중에. 네네. 최근에 보면 유의미하게 그 관찰할 수 있는 대목이 여당 후보와 그 양강 구도로 경쟁했을 때 예.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이 과거에 비해서 다소 떨어졌고 다자 구도에서도 줄곧 1위를 앞서다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예. 박영선 그 민주당 후보한테 1위 자리를 내주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안철수 후보로서는 다소 좀 마음이 급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위원장은 하여튼 이 단일화 얘기 나왔을 때부터 보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마치 나중에 단일화가 되면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네네. 어떤 맥락으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그런 좀 많이 세우셨죠. 예. 그 안철수 후보가 첫 출마 일성이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하겠다라고 네. 했었는데 야권 단일화를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 예. 본인으로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거 아니냐. 예. 저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견제를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당시 구도에서는 워낙 안철수 후보가 야권 후보들 중에는 압도적으로 여론조사 응답이 나왔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였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좀 노련한 대응에 상황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객관적으로는 좀 그렇게 관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 4명의 이제 경선 본선 진출한 이 후보들은 좀 어쨌든 반길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예? 보면 예.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대표신데 예. 당대표가 강하게 방어막을 치고 예. 안철수 후보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중심을 잡아주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경선이 좀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애초에는 국민의힘 경선이 과연 저게 안철수 후보의 바람에 네. 제대로 진행이 되겠나 이런 이제 시선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선은 좀 많이 바뀌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우상호, 정봉주 후보가 이제 나서서 법여권 단일화, 통합론 지금 물꼬를 트고 있는데, 근데 이 민주당의 지도부 쪽은 좀 그렇게 뚜렷한 어떤 뭐랄까요, 어떤 판단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 신중한 상황이죠. 일단 우상호 후보는 앞서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예. 열민주당의 김진애 후보하고도 단일화 합의를 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정봉주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는데 네. 이게 당 차원에서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의미이기보다는 후보의 경선 전략으로 활용된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내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열린민주당과 단일화와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 예. 일단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는 당으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내막을 보면 상대적으로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이 강경 문 대통령 혹은 여권 지지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목소리가 굉장히 좀 선명하고 높은 분들인데 예. 이제 그런 열린민주당의 색깔이 현재의 서울시장 선거 상황에 들어왔을 때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게 유리하겠느냐 이런 고심도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찌됐건 저거는 당과 당 차원의 단일화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저게 성사됐다 이렇게 네, 판단하는 거는 좀 네. 섣부른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 경선의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느냐 박영선 후보가 되느냐 우상호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고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당과 당이 단일화를 하는 그런 협상이나 그런 과정은 경선 이후에 좀 새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병가 내고 해외로. 자, 이런 헤드라인 뽑은 신문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에 병가 내고
가족여행 다녀왔다 스페인에 뭐 비서진이 뭐 사유를 착각해서 뭐 기입했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이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 해명은 다소는 좀 뭐랄까요, 좀 공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이 공무상으로 혹은 사적으로 외유를 하더라도 회기 중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사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당시에 국회 회기 중이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본회의가 열리던 시점에 병가를 내고 가족여행을 다녀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죠. 회기가 없고 하는 시기에 뭐 가족여행을 다녀왔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싶겠지만 그래서 이건 단지 사유의 문제가 아니고 사유를 병가로 냈느냐 아니면 뭐 그냥 휴가로 냈느냐 여행으로 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 국회의원이 일을 해야 되는 회기 중에 이 병가를 내고서 사적인 어떤 해외 일정을 다녀왔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황희 후보자 보니까 그 20대 국회의원 예. 하던 동안에 국회 회기 중에 뭐 출장 혹은 뭐 병가 이런 사유로 외유를 다녀온 일정들이 꽤 확인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아마 청문회에서 그에 대한 그 지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후보자가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그 문제가 있는 거는 그 문제대로 인정을 하고 또 잘못한 점은 인정을 하고 해명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단지 이게 뭐 예. 보좌관이 착각해서 예. 개인 휴가를 그냥 병가로 썼다 이런 변명은 너무 근색하고 문제 핵심은 일을 해야 되는 회기 중에 예. 뭐 국회의원도 세비를 받는 국민의 혈세를 받는 예.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일을 해야 되는 회기 중에 이런 사유를 들어서 사적인 해외 일정을 다녀왔다는 거는 네네. 비판받아도 마땅한 예. 그런 사유라고 봅니다. 직장을 이탈한 거네요, 보니까. 근무한 그렇죠. 시간에. 근무지 이탈이죠. 예. 자, 세 번째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그 김명수 대 임성근. 자, 일단 녹취록이 드러나면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해명이 하신 거짓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겠는데, 저 여야 지금 설전 뭐 계속 더 이제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짓 해명을 했고, 예. 즉 다시 말해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를 본인이 저 탄핵을 이유로 만류한 적이 없다, 네. 막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은 됐습니다만, 네. 저는 그 이전에 임성근 부장판사의 이 녹취와 녹취록 공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대법원장과 예. 그 부장판사면 한 식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오랫동안 사법부에서 함께 근무를 해왔는데 대법원장에게 사직 의사를 청하러 가면서 그 내용을 녹취했다가 예. 지금 이렇게 그 논란이 오가는 사이에 공개를 한다는 거는 글쎄 뭐랄까요, 한 조직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 문제이기도 하고 예. 또 개인적으로는 인성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보는데요. 예. 물론 본인으로서는 뭐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고 또 헌정사 초유의 판사 탄핵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 이런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지금 저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가서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앞서 있었던 이 고소고발 사건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이미 뭐 이제 이달 말이면 사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그 대법원장과 주고받았던 그런 대화를 아무리 그게 이제 공적인 일을 가지고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예. 공개하는 게 과연 이게 바람직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좀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예. 김명수 대법원장도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하셨더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치권에서 탄핵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사직을 한다는 거는 사법부로서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 예. 내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사직을 허용할 수 없다. 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했다면 그 자체가 논란은 될 수 있을지언정 거짓말 논란은 빚어지지 않았을 텐데 네. 이게 뭐 한나라의 대법원장이 글쎄요 뭐 거짓말이 탄핵 사유이거나 그게 위헌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번에 체면을 굉장히 구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밑줄은 여기까지만 그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